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흑수저 노후 준비 실전편 1탄 집 한 채로 30년간 먹고 살기. 노후 자금 10억은 기본이라고? 아니, 최소 3억이면 된다. 3억으로 30년 노후 준비하기. 5억으로 30년간 먹고 살면서 자녀 지원하는 방법. 지난 영상에서는 재산이 많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100세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저성장 제로금리 시대에 40억 자산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 즉 살고 있는 집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노동력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흑수저 노후 준비 실전편 1탄 집 한 채로 30년간 먹고 살기 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살고 있는 집으로 먹고 사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내 집에 살면서 그 집으로 30년간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큰 착각은 노후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험회사나 증권사 PB들이 노후 설계를 해준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집에 다 묶여 있으니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즉시 연금에 가입하거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세요. 라고요. 요즘 연금 최저금리가 얼마일까요? 시중금리가 1%밖에 안 되는데 연금 최저금리는 그것보다 훨씬 낮겠죠. 매년 물가는 얼마나 오를까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에는 전세금,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반영한다면 실제 물가 상승률은 최소 10%는 되겠죠. 결국 집 팔고 연금에 들라는 말은 물가는 10%씩 오르는데 물가를 반영해서 오르는 집을 팔고 1% 미만의 고정 수익으로 먹고 살라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세 15% 내고 설계사들의 수당과 보험사 마진까지 내주고요. 한마디로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후가 최소 30년이므로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물가 상승률을 넘어 가치가 늘어나는 자산을 보유하고 매년 그 자산에서 4%씩 인출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자산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주식과 부동산인데요. 주식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돈이 있다면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가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수도권의 역세권 아파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했는데 수중에 딱 3억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돈으로 수도권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삽니다. 신축은 물론 비싸지만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는 아직 3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세권 아파트여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10년에 2배씩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통화량 증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통화량이 10년에 2배씩 올랐고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것을 반영해서 실물 자산, 즉 집값은 10년에 2배씩 상승한 것이죠. 10년에 100%, 그 말은 1년에 최소 10%는 올랐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하지만 3억 원 정도의 소형 아파트는 재산세도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은퇴자,
고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강화될 거고요. 우리는 이 아파트를 연 10%짜리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쓰면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최대치를 4%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4%를 꺼내 써도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건데요. 아파트는 10년에 2배씩 가격이 오르므로 10%를 꺼내 써도 됩니다. 어떻게 꺼내 쓴다는 말일까요? 지금쯤 여러분들은 주택연금, 즉 영모기지론을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굳이 영모기지론을 받지 말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의 4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2천만 원을 받고 내년에 또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 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자를 잘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을 대출받는다면 이자를 미리 빼놓고 써야겠지요.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계속 대출을 받아 사용하므로 이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억 원짜리 집이 계속 3억 원으로 남아있는다면 15년 만에 집값을 다 쓰겠지만 집값은 10년에 2배씩 오릅니다. 그러니 3억 원짜리 집 한 채로 노후에 30년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집에서 돈을 꺼내 쓰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돈을 약간 남겨주거나 병원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형 아파트가 정말 10년에 2배씩 올랐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KB 부동산에서 서울 수도권, 역세권 소형 아파트 가격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본 아파트들은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삼본 신도시의 24평 아파트는 10년 전에 2억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4억이 되어 있더군요. 서울 역세권 아파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둘째, 지금까지는 비교적 새 아파트여서 올랐다고 해도 낡은 아파트가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건물이 낡아도 인프라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전셋값도 떨어지지 않고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다면 오른 가격에 팔고 다른 역세권 아파트를 사야겠지요. 셋째, 영모기지론을 받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이유가 있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는 소득이 없지만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이 나오므로 아껴 쓴다면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영모기지론은 한번 설정하면 계속 같은 금액이 나오므로 제 생각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의 자산 가치가 더 오래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은 흑수저 노후 준비 실전편 1탄 집 한 채로 30년간 먹고 살기 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억 원짜리 집 한 채로 30년간 먹고 살기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으로 30년간 먹고 살기 편과 5억으로 30년간 먹고 살면서 자녀 지원하기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